실시간 스트리밍 잘 나오는 수. 어, 잘 들리나요? 잠깐만. 실시간 스트리밍 잘 나오는 수. 실시간 소리 잘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어, 잘 들리나요? 잠깐만. 실시간 스트리밍 잘. 어, 맞아.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출석 확인을 위해서 여기 iHear.today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QR 코드 들어가시면 바로 될 거예요. 아직 못 하신 분? 일단 다시 필요하신 분은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 네, 오늘 영차시 강의를 하게 된 마플 스튜디오 21.5기 임찬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노티티 서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운티티 서버를 개발하고 있는 20.5기 2학번 송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그 강의 자료 제가 올려드렸는데 링크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목차가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1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저희 세미나의 목표가 뭐냐면은, 혹시 네네.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요? 어, 이런 확대가 되죠? 예. 코멘트하고 플러스 한번. 알아. 됐어. 잘 보이시죠? 네. 뒤 잘 보이시나요? 글자 크기 괜찮으세요? 자, 지금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라는 걸 먼저 쓸 거고요. 그 스프링 부트는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써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스프링 데이터 JDBC라는 걸 쓸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MySQL을 써요. 그게 각각이 무슨 역할인지는 아직 모르셔도 이따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API 서버를 만들고 배포해 보는 일을 세미나 5차례에 걸쳐서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API 서버는 기본적인 CRUD, 또 인증, 검색, 파일 업로드 같은 우리가 흔히 API 서버 하면 생각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빌드하는 방법과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떻게 클라우드에 배포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직접 실습을 해볼 겁니다. 지금 용어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일단 우리가 서버를 짠다고 하면은 뭐부터 하게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버를 짠다고 할 때 사용자하고 앱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상호작용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사용자는 앱 서버랑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교환을 하고 그 앱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SQL이라는 쿼리 랭귀지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넣고 가져오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HTTP가 뭐냐면은 일단 HTTP가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HTTP는 프로토콜의 한 종류예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이거든요.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 개체들 간에 통신하는 방식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HTTP는 그 프로토콜들 중에서도 웹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인 거고요. HTTP에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역할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와 같은 사용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HTTP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그 보낸 사람한테 응답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은 그게 아마 텍스트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이미지 파일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실제 HTTP 요청이 어떻게 가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리퀘스트고 아래에 있는 게 리스폰스인데 실제로 이거를 그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보면은 실제로 F12를 눌러 보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그대로. 그리고 HTTP가 웹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이고 중요한 특징으로는 스테이트리스하다는 게 있어요. 이게 HTTP 2.0이나 3.0은 안 그런데 스테이트리스하다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뭐라고 그러지? 한번 요청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청을 다시 한번 보냈는데 그게 같은 클라이언트인지 서버는 모르는 거예요. 별도의 인증용 토큰 같은 걸 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헤더와 바디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게 헤더고요. 밑에 한 줄 띄고 있는 게 바디입니다. 그래서 헤더랑 바디를 서로 잘 해석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헤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바디도 보시면은 얘는 HTML을 보냈는데 여기에 막 텍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JSON이라는 형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일단 HTTP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메서드예요. 위에 요청해 보시면은 get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HTTP get 메서드를 쓴 건데 get도 있고 get은 어떤 리소스를 조회하는 역할을 하고 호스트는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풋은 전체 수정, 패치는 부분 수정, 딜리트는 삭제 이런 식으로 메서드마다 하는 일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스트릭트한 건 아닌데 보통 맞춰서 짜는 거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웹 표준에 관련해서 그 문서가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내가 보낼 요청의 종류가 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메서드 옆에 이게 안 적었는데 이 뒤에 오는 주소가 있죠. 이거를 HTTP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떤 주소로 요청을 보내느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만약에 네이버닷컴 들어갔으면은 네이버닷컴이라는 엔드포인트에다가 get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그 다음에 그거 방금까지는 요청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는 응답을 보자면은 서버가 상태 코드를 줘요. 상태 코드가 어디냐면 이거거든요. 여기선 200번 코드를 줬으니까 OK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 코드가 100번 때부터 500번 때까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이렇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API 서버 만들 때 쓰는 거는 200번 때 OK 그리고 400번 때 클라이언트 오류, 500번 때 서버 오류 이렇게 보통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헤더들 중에 자주 쓰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컨텐츠 타입, 오서라이제이션, 유저 에이전트, 쿠키 관련 정책 이런 것들이 다 헤더에 들어와가지고 서버가 이걸 알아서 그러니까 서버마다 동작이 달라서 서버가 이걸 알아서 파싱한 다음에 어, 그거에 맞춰 작동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지고요, 이런 거는. 그리고 HTTP가 있고 HTTPS라는 게 있는데 HTTPS는 간단하게 HTTP에다가 보안 계층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HTTP에서 우리가 API 서버를 보통 만들면은 그 헤더는 이렇게 가는 걸 알겠는데 바디에는 뭘 넣어야 되느냐? 얘는 지금 바디가 비었고 얘는 바디가 이런 건데 바디에 보통 뭘 넣냐면은 제이슨이라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존 스미스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사람의 뭐 나이라던가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 있겠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서 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보내요. 이게 되게 알아보기도 그나마 편하고 또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지원해가지고 복잡한 데이터도 쉽게 제이슨 변환이 가능합니다. 제이슨 문법을 보면은 이 중괄호로 둘러싸인 것 하나가 제이슨 오브젝트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하나의 오브젝트로 볼 수 있고 그 안에 이런 어드레스라는 이런 것도 하나의 오브젝트 블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 안에는 여러 개의 네임과 밸류 쌍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REST API라는 거는 어디선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위에서 사실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게 자원이라는 건 아까 말한 엔드포인트가 어디냐 하는 거를 이렇게 URI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URI 안에 어떤 자원을 내가 접근하는지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URI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자들을 조회하고 싶다 하면은 get users를 날리고 또 유저를 생성하고 싶다 하면 post users를 날릴 수 있는 거고 123번 포스트를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은 get post 123 이런 거를 날리면은 서버가 그거에 맞춰서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렇게 get users 하면은 유저 목록을 받겠다 이런 거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가능하게 짜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좀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이 앱 서버인데 앱 서버라는 거는 여러 번 말했듯이 HTTP 요청을 받아서 비즈니스 로직을 안에서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을 해서 데이터를 잘 처리한 다음에 다시 요청을 보냈던 사용자한테 결과를 반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스프링으로 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그냥 전체적인 개념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랑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은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뭐 엑셀 시트처럼 테이블이 있고 그 안에서 행들이 있고 그 행들에는 각각의 열들이 속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그렇게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많이 쓰는 게 NoSQL이라고 그 테이블 단순한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아까 말한 제이슨 형태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키와 밸류 값을 짝지어서 아주 간단한 스트링들을 저장하는 레디스 같은 것도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MySQL을 쓸 건데 그거는 가장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그걸 RDBMS라고 하는데 그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DBMS에 대한 사진들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요 표 하나가 SQL 테이블 하나의 내용이 되고 그 테이블에는 이런 필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 이름, 어, 샐러리, 월급 뭐 이런 것들이 직원에 대한 속성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각 행들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는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유저스가 한 테이블이고 무비스가 한 테이블이고 레이팅스, 태그스도 각각이 하나의 테이블인데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유저가 여러 개의 무비에 대해서 별점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뭐 영화를 리뷰한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 간에 뭐 1대1 관계를 맺기도 하고 1대 다수, 1대 그러니까 1대 n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앱 서버에서 필요한 대로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할 수 있는 연산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생성, 읽기, 수정, 삭제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인덱싱이라고 해서 데이터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법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차시에 자세히 다룰 거고 또 트랜잭션이라는 것도 지원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작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아토믹하게 그러니까 이 작업 뭉치 안에 있는 작업들은 모두 실행되던가 모두 실행이 안 되던가 둘 중 하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SQ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상호작용을 해요.
이거를 서버랑 데이터베이스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접속을 해가지고 이러한 명령들을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SQL 명령어들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다 하기보다는 일단 우선 크게 DML하고 DDL이 있어요. DML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고 DDL은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거나 가져오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oducts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ID, name, price라는 필드가 있게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런 create 구문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사용자 중에 나이가 18보다 큰 사람들만 가져오겠다 하면은 select 구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되게 명령어가 많은데 여기서 일단 보시고 가야 될 거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거는 웬만하면 아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앱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고 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의 정의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데 SQL 서버에 접속하셔가지고 이런 명령어를 건드리실 일들도 있을 거예요. 테이블 삭제한다던가 새로 생성한다던가 아니면은 테이블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죠? 그럼 그 다음에는 코틀린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지금 스프링은 안 알려주고 계속 이상한 것만 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실까봐 하고 있어요. 혹시 자기는 자바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코틀린이라는 거를 써보거나 들어봤다. 그거에 한 반 정도 계신 것 같네요. 일단 코틀린이 뭐냐면은 코틀린은 언어고요. 언어인데 왜 자바를 안 쓰고 코틀린을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코틀린을 쓰면은 기존의 자바 기반 라이브러리들을 다 똑같이 끌어와서 쓸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같은 JVM 기반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틀린이 왜 자바보다 더 좋냐 하면은 아래 나올 문법들이 있습니다. 문법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편의성이 좋고 어, 사실 언어를 바꾸는 건 사실 편의성이죠. 편의성이 그냥 좋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바로 이미 짜여져 있는 거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코틀린 문법에 대해서 지금 아래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거를 살펴보긴 할 텐데 만약에 자신이 자바도 아예 모르고 한다 하면은 여기 도큐멘테이션을 읽어보면서 프로그램을 좀 직접 많이 짜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코틀린은 좀 과제 지금 처음 나가는 것부터 좀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고 코틀린이 자바에 비해서 좋은 것들이 뭐뭐가 있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타입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C 언어나 자바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한다고 하면은 뭐 인트 뭐 인트 age 아니면 뭐 스트링 네임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타입명을 먼저 쓰고 그다음 변수 이름을 적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밸류를 줄여서 밸이 된 건데 val name 하면은 그냥 알아서 타입을 추론을 해줘요, 얘가. 컴파일러가. 그래서 뒤에다가 스트링을 넣었으니까 얘는 name은 당연히 스트링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뒤에다가 정수를 넣었으니까 age는 당연히 int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한데 그거를 만약에 좀 명시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뒤에다가 이런 타입을
명식으로 정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게 좀 편한 기능인데 이게 옵션 세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널 세이프티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자바에서 흔히들 자바뿐만 아니라 C++이든 뭐든 흔히들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게 있죠. 그 변수에 지금 아무런 값도 할당이 안 돼 있는 널 상태인데 그거를 참조하려다 보면은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타입을 하면은 널럽을 하지 않아요. 널럽을 하지 않다는 널이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예요. 널럽을 하게 만들려면은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여야 되고 랭스라는 속성이 널러블 스트링 아래에 있는데 얘가 만약에 널이면은 그 안에서 랭스를 가져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음표 연산자가 있어가지고 물음표를 여기다 찍고 만약에 이거 자체가 널이다 하면은 랭스도 널이 되고요. 뒤에다가 이런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얘가 널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널에 대한 처리를 훨씬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널러블 타입인데 여기 이 코드상 절대 여긴 널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 키 두 개를 써가지고 강제로 아닌 속성을 호출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코틀린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위한 문법들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바꾸거나 리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보통은 fun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함수를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람다 표현식을 사용해서 익명 함수라고 하죠. 이름 없는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걸 죄다 할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인트 타입의 인자 두 개를 받아서 인트 하나를 반환하는 함수를 op라는 이름으로 인자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 추가로 이걸 할 수 있는 거에 추가로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마지막 인자가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퍼레이션 호출했는데 인자가 두 개밖에 없죠. 이게 마지막 인자가 이거인 거예요. 이거를 괄호 밖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코드를 좀 많이 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 컬렉션을 조작할 때 이걸 좀 많이 쓰게 되는데 리스트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맵이라는 리스트라는 밑에 안에 맵이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러한 함수 동작을 리스트 모두에 대해서 수행한 다음에 더블드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여러 개 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따 말하면 벨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다 인벤터블이기 때문에 그 얘가 또 하나의 새로운 리스트인 거지 넘버스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스라는 문법을 지원해가지고 단순히 데이터를 보관하는 목적의 클래스를 쉽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 유저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게 보통 자바에서는 막 게터, 세터 이런 거 세팅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코틀린에서 그런 거 없이 바로 유저점 네임으로 접근할 수 있고 유저점 age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이게 스프링이랑 잘 맞는 게 스프링에서 쓰는 같은 시리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걔가 알아서 그 데이터 클래스 오브젝트랑 제이슨을 서로 자동으로 변환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의 기능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밸로 선언한 변수들은 인메터블 해가지고 자바에서 파이널 선언한 것과 같이 수정할 수 없고요. 수정을 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려면 var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써요. 왜냐하면은 뭐 함수 값이 자꾸 같은 이름인데 값이 변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제 얘기했듯이 멀티스레드에서 작동할 때 값을 좀 잘못 쓰거나 레이스 컨디션이 날 수 있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핵심 원칙이 사실 이겁니다. 이 같은 이름에 여러 개 값을 넣지 않는다. 하지만 코틀린에서 가변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고요. 리스트도 기본적으로는 인터블이라서 인터블한 리스트를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틀린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한 코르틴이라는 것을 하는데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일단 어떤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다가 뭐 디스크 IO 같은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그러니까 그 작업 말고 다른 거를 그걸 컨트롤 넘어가서 실행하다가 다시 IO가 끝나면 돌아와서 이런 수행하는 그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중요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틀린의 라이브러리 중에서 그런 거에 속한 문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스프링 부트에서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럼 나중에 플랜으로 네. 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편하게 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프링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자바나 코틀린을 사용해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웹 서버 같은 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여러 인물을 위한 모듈을 제공을 해서 원하는 거를 잘 끼워 맞춰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라든지 이런 단순하고 복잡한 작업들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는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프링의 주요 특징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은 플레인 오브젝트 자바 오브젝트라고 해서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풍부한 자바 객체로 개발된다. 이거 말 그대로고요. IOC 인버전 컨트롤하고 디펜던시 인젝션 DI라는 거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처음 보면은 되게 헷갈린데 원칙 중 의존 역전 원칙을 충족시켜주는 도구 객체 생성과 생명주의 관리를 개발자가 아닌 프레임워크가 담당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컴포넌트 부분에서 다른 컴포넌트를 끌어다 와서 쓰고 싶을 때 이거를 직접 생성자를 호출하고 막 그 필드 하나하나를 세팅해주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내가 이걸 쓰겠다고 선언해놓으면은 알아서 그냥 거기 있는 거를 불러 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제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펙트 오리엔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여러 기능의 공통 관심사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끝나면 로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오픈해서 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AOP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게 뭐 일이 시작할 때, 뭐 끝날 때 이런 거 이럴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 같은 걸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코드를 줄이고 이런 부가적인 거에 주요 비즈니스 로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좋은 특성이 있어요. 또 포터블 서비스 앱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여러 기술에 대한 일관된 추상화를 제공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DB를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똑같이 쓰긴 어렵지만 DB를 뭐 바꿔 쓴다 해도 같은 스프링 데이터를 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할 때 좀 가짜 DB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용 막 같은 거를 쉽게 바꿔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스프링 부트라는 거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런 웹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인데 자동으로 그냥 서버 같은 것도 들어있고 어떤 스프링 데이터 같은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스프링으로 서기를 한 다음에 스프링 부트를 씁니다. 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스프링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코드를 짤 때 어떤 구조로 짜진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한 얘기는 다음 세시에서 좀 자세히 할 거라서 넘겨두고 먼저 REST 컨트롤러 얘가 아까 위에서 말했던 HTTP 엔드포인트를 정의한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요청이 예를 들어서 게시 들어왔다, 포스트가 들어왔다 이러면 이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적용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반환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REST 그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함수를 보통 호출하는데 이 서비스 안에 주요 비즈니스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레포지토리에다가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 상호작용을 레포지토리 담당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자 목록을 가져오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레포지토리다가 find orders 같은 선언해 놓고 서비스에서 그거로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의 기본적으로 쓰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용어를 주게 하자면은 DTO라고 해서 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시스템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거를 이런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로 정의하고요. 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객체를 테이블로 바꿔서 넣을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그 하나의 테이블에 되는 객체 하나를 엔티티라고 합니다. 앞에서 데이터 클래스로 불러서. 그래서 밑에 있는 코드가 컨트롤러 서비스 트리 구조의 예시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질문 없죠? 아까 스트링 프레임의 특징 중에서 중요한 게 의존성 주입이 있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은 의존성을 외부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링만 있는 게 아니고 코드를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 장점은 뭐냐 하면은 객체 간 결합도를 낮추고 코드 재사용성도 높이고 테스트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춘다는 거는 이제 어떤 다른 컴포넌트 보통 그 클래스에서 어떤 함수를 같이 쓰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구형 같은 거를 좀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이제 좀 그거를 여러 군데서 다 쓰고 그런 걸 쉽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I 쓴다고 하면은 클래스의 여기 바로 뒤에 오는 컨스트럭터 자리에다가 난 이걸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유저 레포지토리랑 이메일 서비스를 쓰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이걸 스프링이 알아서 인젝션 해주고 여기 있는 함수에서 유저 레포지토리랑 이메일 서비스 있는 거를 기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DI고 그래서 DI가 적용된 것들이 이 줄도 있고 이 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DI 관리되고 앞에 이런 어노테이션이 있는 것들을 컴포넌트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B라고 해서 B에 대해서 의존성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B는 스프링 버전 오브 컨트롤 컨테이너에 의해서 생성되고 관리는 객체예요. 그래서 만드는데 B인을 정의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런 클래스 앞에다가 서비스 같은 언어 객체 방법이고요. 또 컨피그레이션 옵션이 붙어 있는 내부에 B인이라는 펑션 붙은 함수를 다시 써가지고 B인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자바나 코틀린 쓰는 거랑 이 서버 짜는 거랑 크게 없어요. 근데 이런 DI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작동 원리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아까 연결했잖아요. 앱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랑 연결 쉽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 데이터 JDBC라는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보통 EK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좀 더 단순하게 저희는 하기 위해서 JDBC 쓰고 있고 아까 구조에서 있었는데 레포토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함수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얘가 있으면 얘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런 레포토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함수 이름을 find by email 하고 이메일을 인수로 인자로 받고 find by age greater than 해가지고 age를 인자로 받고 이런 함수 인터페이스로만 지금 선언했어요. 근데 따로 이거에 대한 보통 인터페이스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클래스 임플리멘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쓸 수도 있지만 안 쓰고 스프링 자동으로 스프링 데이터가 정확히 스프링 데이터 자동으로 이런 이름에 맞춰서 그 맞는 SQL 쿼리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선언하고 갔으면 알아서 이 이메일 받는 사용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한 이유가 있고 또 다음에 자세히 하겠지만 쿼리라는 노테이션을 붙여서 SQL 문을 어떻게 쓸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복잡한 SQL 오퍼레이션 하게 되면 이거를 아마 쓰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테스트라는 거는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체크를 하려면은 뭐 사람이 코드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테스트라는 걸 써서 테스트가 통과하는지를 보면은 좀 요구가 만족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유닛 테스트하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는 그 작은 컴포넌트 단위에 대해서 이게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스프링에서 테스트에 붙여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짤 수 있다라고 예제를 들어드렸습니다. 과제가 이게 아마 나갈 텐데 그 과제 때 저희가 이 짠 테스트를 같이 치셔야 돼요. 통과하면. 그리고 이게 말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는 거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여러 컴포넌트를 한꺼번에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험과 유사하게 이러이러한 API 요청을 보내면은 이러이러한 응답이 올 것이다 라는 거를 테스트에다가 정의를 해도 이게 잘 오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잘 되는 게 있으면 이 테스트가 실패를 하겠죠. 그리고 테스트 코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옵션 스프링 부트 테스트, 웹 MVC 테스트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벌써부터 왜 풀고 이러이러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실행을 하려면은 IDE에서 프로젝트 클럽 세팅한 다음에 그래들이라는 가지고 테스트를 이걸 터미널을 치면 실행 윈도우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치면 테스트 실행 네. 어디요? 네. 와 제이슨 지원할 때 쓰는 그 위에서 제이슨 지가 라이브러리 흔히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 제이슨에 써있고 저를 하면은 저 테스트를 돌려서 들어오는 제이슨 응답을 실제 방식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따가 과제 코드 보여드릴 텐데 그 코드를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아까 잭슨이 얘기했는데 잭슨을 다른 걸로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이게 디펜던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밑에 서버 띄워보는 건데 그거보다도 일단은 실제로 어떻게 수행을 할지 좀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새 프로젝트 생성해서 요청 보내보는 거 참고만 주시고 과제 번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클론 받고 하려면은 안녕하세요. 이제 과제를 해드릴 건데요. 매우 어려우시죠? 이게 뭔가 언어 하나 배워서 듣고 새로운 내용일 수 있는데 결국 저희랑 같이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과제 따라오시면 무조건 다 이해하실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생각을 2주에 한 번씩만 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스프링을 바를 수 있을 정도 이득을 알려드리기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거를 알아가실 부분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과제에 집중해서 봐주시고 열심히 재밌게 구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리지 않겠는데? 클론도 안 했는데? 클론은 괜찮아. 클론은 내가 할게. 그거 보시고 인텔리제랑 클론이랑. 네, 여러분들 인텔리제랑 포켓 딱 보나요? 인텔리제 써보시면 되면 시라이온 써봐도 시라이온 써봐라. 파이썬 써봐라. 맞습니다. 말씀드린 아이디 전부 다 원하다를 제브린에서 만든 아이디라서 거의 조작법이 다 똑같아서 그래서 아마 빠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드 따라오신 분 손 들까요? 너무 좋습니다. 바로 맞아. 여러분 잠시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 설명하는 데는 해서 20분 정도 할 것 같은데 네, 됩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 생각 저희 기터 클래스룸 프로젝트 혹시 과제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나요? 잠시만요. 오늘 처음 써봐서 슬랙 오셨어. 슬랙 내가 이렇게 여러분 슬랙 많이 써봐라.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어디 팀 프로젝트를 했던지 그 슬랙은 뭐 회사의 업무용으로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도 많이 쓰고 근데 저희가 와플 활동이 기를 거의 안 쓰고 슬랙을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슬랙을 하시는 걸 매우 추천을 합니다. 슬랙? 자, 어제 한영 어제 그 그렇게 아니야. 됐어. 자, 저희 지금 공지방에 링크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거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대시보드요. 이거면 됐대요. 자, 그렇죠? 링크를 타고 오시면 이런 비슷한 화면이 아마 뜨실 건데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리스트가 떠가지고 이메일 있을 거예요. 그거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혹시 이메일 없다 이거.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시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에 먼저 대표직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름이 포함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서 목살에서 클론 복사. 그래? 근데 이거 토큰이 내고 해야 돼. 여기다 스턴트로 부가거나 근데 구도 돼요. 여러분 잠시만요. 오디오를 채우면 제에서 하면 저는 2022년에 미국으로 와서 안드 레벨 컴퓨터 사다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찬영이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서버를 만들어. 네. 그래서 어플에서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되고 그리고 저희는 운영팀도 했거나 하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 마플 했고 친구는 지금 운영팀 왔어요. 인프라를 잘해서 돌릴 수 있도록 하죠. 이거 내 페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학생 페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카피 링크 해가지고 해도 너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카피 링크 해서 저거 봐봐. 내 링크로 봐. 내 계정으로. 이거를 보면 알아보기 하겠죠? 그래서 클로저. 클론 설명. 그냥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클론 자, 그러면은 다시 따라 여기 옆으로 오시면은 이런 있어요. 이거 그냥 코드 넣어도 되고 서브라인에서 파일을 명하고 따셔서 인텔리게 넣으세요. 저 근데 이거 HTTP로 통합 안 됐네. 아니야, 우리 저도 인텔리 HTTP 있어요. 아니 나 이거 그래? 이거 인텔리제이 여기 클론 레포지토리 파일 요거 보면 여기 어딘가 보면 클론 있거든요. 여기서 URL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만 올라가도 로그인하게 뜰 거예요. 여러 개만 접근 권한이 있는 거라서 여러분 GitHub 계정 로그인해야 되고 이거 로그인 비하서 저 창이 열릴 테니 로그인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시간 받을 수 있어. 뭐 프레고 하고 있는 거? 난 SSH 못 쓴다. 잠시만요. 그러면 SSH로 클론으로 내가 하는 보고 있으니까. 이건 이게 좀 잘못하시. 여러분 그 클론 아마 빠느님 방법 그대로 하시면 지금 안 되는 분들 다 부탁드립니다. 손 다시 한번 보겠네. 네. 여러분 테스트는 아니고 여기 타입 넣으시면 다 복제가 되어 있는 그 아이디 스타일이 있고요. 모든 게 생깁니다. 아니 그거 하려면은 계정에 키도 여러분 혹시 클론 성공하다 있어요? 그래요? 혹시 그냥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안 되신 분들 내서 영상을 해보실래요? 몰라 전부 일단 해보자.
명령어 클로가지고 여기다가 A, B, C, D, E, F, 네, 넣어주면 우선은 그거 만들면 진짜 뭐 이런 거죠. 샘플 만들어서 샘플 나온 게 아니고 이는 래퍼들이 되게 편한 거예요. 아, 생각하고 지금 자고 있는데 그러면 뭐지? 네, 그치? 그러면 이거랑 되는 거예요? 같아요? 아직 이걸로도 안 된다. 오, 안 되지 뭐. 코드 같이 안 되더라. 자세로 되고 진짜 많이 어? 혹시 이거 시작할 때 이거 안 찍은 분 있으면 해주세요. 이게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근데 소비스템에서 몇시간 일단 안전하게 로컬에 된다. 로컬에 이제 뭔가 전문이 전문적인 거 일단은 아직 안 되시는 분 아직 지금 문제 있으신 분? 아, 지금 아니 이거는 네. 아, 약간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하고 있어. 여기 보시면은 readme.mf이 열리거든요. 혹시 아면은 프로젝트 CD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고 과제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과제 환경을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띄고 앱서버도 띄워야 때문에 MySQL을 띄워야 되거든요. 도커 데스크탑 설치해 오라고 제가 MySQL 띄우는 걸 사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RM을 한번 생각하면 어? 아, 네.
이거 치시면 안 됐던 건 실행 중이어서 그런데 명령을 실행시키시면은 지금 백그라운드에 MySQL이라는 컨테이너가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MySQL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또 MySQL 지금 계속 해놓고 싶다. 끝나면은 콤보스 당이라는 걸 켠 상태에서 볼 건데 일단 그 저희가 프로젝트 안에다가 KT라는 도치거든요. 그래서 그래들 포맷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어쨌든 이걸 실행하면 이쁘게 포매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채점할 때 도는 테스트 중에 KT 린트를 잘 했는지 또 체크가 되고 그래서 하시고 나중에 지금 되는 게 깃허브 깃허브 할 때마다 KT 린트를 실행시키는 걸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코드 이쁘게 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제 스펙 있고요. 이 스펙이 테스트로 따여서 테스트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두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앱 서비스 실행 시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런 버튼이 있는데 이 누르면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컴퓨터 안 좋아서 좀 오래 걸리죠. 안 좋았어. 네, 드디어 실행이고요. 실행은 밑에 스프링이라는 로고가 떠서 초기화를 하고 네, started 세미나 어플리케이션 KT in 54 동안에 켜졌다는데 이게 뜨면은 이제 뜬겁니다. 이 상태에서 HTTP 요청을 보내볼 수도 있고요. 그 HTTP 요청 방법은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저는 안 했는데 참고해보시고요. 근데 또 이거는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테스트가 통과되잖아요. 테스트를 통과시키고 하는 방법은 여기 선택하셔서 그래들 W 테스트는 명령을 실행시켜요. 이게 번째로 실행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실행은 그래들이라는 자동 테스트를 돌려준다. 화면에 잘 보시면 아래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당연히 이제 방해 태그를 구현 안 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실패가 뜰 거예요. 테스트 코드 자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소스 안에, 테스트 안에, 코드 안에 모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보시면 저희가 테스트 하실 수가 있고요. 보면은 테스트 표현 보시죠. 부터 테스트가 자르 있는데 10개가 다 실패했어요. 이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통과하도록 코드를 짜시면 됩니다. 문제 있으신 분 있나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있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동의. 이게 지금 프로그램 과제고요. 이거 말고 뭘 해야 되냐면 모각작을 하셔야 돼요. 모각작이냐 하면은 모여서 각자 작업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조를 배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조별로 좀 찍으시고 모여서 카페 같은 데 가서 작업하다가 밥도 먹고 하시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채널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거는 다음 셈 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세미나는 공지드린 2주에 9월 27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대가 뭔데? 답답합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선택까지긴 하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공지를 올린 거 읽으셨나요? 막 그레이스 데이트 있고 뭐 하면은 일일 늘어나고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그 무학자 참여가지고 그레이스 데이 이런 거는 과제가 드린 복장에 해당되지가 않고요. 운영팀이 또 공지 같은 사람이나 공채 공지에다가 무학자를 한다고 올릴 거예요. 그때 가시면 이제 그 참여 회당 그레이스 데이 하루가 되거든요. 참고로 그레이스 데이는 그 기한을 늦춘 거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